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맨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지금 이제 이 전한길 대표하고 이준석이야 TV 토론이죠. 맞짱 토론. 이게 2월 25일 날 TV조선에서 주관하기로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한길 대표는요 4명이 나가고, 그리고 이준석이는 이제 혼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한길 대표는 어느 언론사인데 다 오라라고 했지만은 TV조선에서 최종적으로 생중계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이제 세계의 토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TV조선의 생중계 방송을 한번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제일 뜨거운 오후 4시서부터입니다. 맞짱 토론. 잠정 합의입니다. 잠정 합의. 자, 그래서 이제 전한길 대표,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부정선거 토론에 대해서 의원직을 걸어 있는데 걸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이제 이 전환의 모멘텀에 와 있다. 자, 그래서 전한길 대표가 장동영한테 이제 3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어게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계엄 사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3일 내로 밝혀라. 이게 이제 11일까지로 돼 있어요. 근데 저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당 대변에서는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하겠다고 전면 거부하고 났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상의 전면 거부라고 봐요. 왜? 이건 뭐 장동영이 입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당에서 제일, 지금 당정여기를 제1선에서 보호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민수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의 장해찬, 요 2명이지 않습니까? 김민수가 어제, 자유 그 유튜브 연합, 그 연합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윤 어게인만 따져서는 지선은 못 이긴다. 그러면서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친윤으로 속하는 신동욱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장해찬이도 말이죠. 지금 당 대표는 한동훈 제명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지지층 결집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지금부터는 중도나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전략적 인내나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얘기는요, 윤어게인, 계엄 사과, 그 다음에 이제 윤가의 절연, 부정선거 이런 거 얘기 안 하겠다. 뭐 이런 큰 틀에서는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또 한번 혼란이 야기된다. 왜냐하면 이미요, 전한길 대표는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 이 3가지 조건, 이거는 당대표 선거할 때도 본인한테 약속한 것이 아니냐. 그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면 배신자로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뭐 실제적으로 장동영 대표가 이기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한길 대표의 적극적인 지지가 큰 변곡점을 그려준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한길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장동영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이죠. 자, 그래서 요게 국민의힘의 또 다른 큰 불씨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말이죠. 변호인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배의철 변호사.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이제 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이제 설도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지자들한테 기도해달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국민과 나라에 대한 걱정, 이거를 지금 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의철 변호사가 말이죠, 본인의 페북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결국 이제 여러 번 뭐 얘기한 것이죠. 이 국회 입법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은 사실상 친명계 의원들 70여 명이 의원 모집을 결성했습니다. 자, 이게 민감한 시기잖아요.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명청 갈등이 한참 지금 속구사 오르고 있는데, 이때 모였다, 결성체를 만들었다. 이 얘기는요, 반정청래 파들이 일제히, 그러니까 이제 반정청래 파나 친명파나 이름은 같아요. 성격은
이제 사실 새 과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의 지금 아침 국무회에서의 지적이 뭐냐. 왜 이렇게 국회 입법 속도가 늦냐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입법 속도가 늦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법 속도가 늦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반정청래 모임이 결성된 거 시기가 똑같아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이제는 지금 정청래에 대한 전면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주연 변호사가 말이죠. 프리뉴스와의 뉴스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 같다. 스스로 놓은 덫에 걸려있다. 자, 이런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칼럼까지 가능하다면 제가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민주통신원이라는 이 가짜 방송이 있어요. 민주통신원에서 제 방송을 집중적으로 지금 가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통신원, 뭐 KBS 기자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민주통신원 보도는 일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가짜 방송이 말이죠. 구독자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짜 방송이 진짜 방송보다 많이 본다? 이거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착오가 없도록 절대적으로 보지 않기를 민주통신원으로 돼 있어요. 이제는 아예 이름을 뭐 수십 번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통신원 이거는 가짜 방송입니다. 제 방송을 비롯해서 몇몇 유튜브들의 방송을 가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 방송을 제일 많이 올려놓고 있는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반드시 형사 처벌을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지금 이 가짜 방송과도 또 투쟁해야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이 제보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국민의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이준석과 전환길 대표의 지금 TV 토론은 오후 25일 오후 4시부터 TV조선 지금 여기 부정선거 맞짱 토론 여기에서 잠정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준석은 혼자 나가고 전환길 대표는 4명이 나간다. 현재까지.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죄송합니다. 이준석이가 전환길 씨가 같이 나갈 사람 구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나갈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 한 명이 본뉴스 대표 김명 대표다. 예, 그리고 다른 토론자를 대동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준석이가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전 국민에게 부정선거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 전환길 대표가 전문가를 불러오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한다. 음모론의 전문가가 어디 있나? 전문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는 토론에 혼자 임할 것이고 전환길 대표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전환길 대표 정말 오늘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켜보고 많은 성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이죠. 전환길 대표는 이준석에 대해서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 나는 명예든 뭐든 전부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의 토론이 될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환길 대표는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는 측면에서 응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직을 걸어도 좋다. 최근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의원직을 걸라는 말이 이제 정치권에서 유행어처럼 지금 번지고 있다. 예. 이런 지금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수하고 장례찬이 이 둘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사실상 이 두 사람은요, 장동혁의 대변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보수연합 토론에 참석해서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이거는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예. 자, 이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이 계엄, 이거는 지금 이제 전환길 대표가 장동혁한테 얘기하고 있는 3대 조건이 3대 질문사항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장동희가 당 대표 나왔을 때는 이거를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유효한지 안 한지 입장을 발표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 얘기는 대답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대답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전환길 대표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길 대표는 장동혁 당신은 배신자야.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수가 어제 처음으로 입을 연 거예요. 최측근 김민수, 장해찬. 여기에 이제 신동의가 가세한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전환길 대표의 이런 조건은 무산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우선요. 그 김민수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윤어게인 부정선거에서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워딩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동희 의원이 이제 그 의미 있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우리 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충성 지지층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주기 위한 당의 노선을 많이 가져왔다.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보통의 중도층, 그러니까 우리 당의 당원이 아닌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당이 매력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 그러면서 아마 김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 강성 지지층도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아니겠나 하고 짐작을 해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지금 신동훈 의원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도 되는데, 문제는 왜 그러면 장동혁이가 지난 대표 때 전환길 대표가 주장하고 있던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간다. 그 부정선거는 의혹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환길 대표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 했는지, 그 당시 보수 유튜버 대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유튜버라고 직접 나와서 토론회까지 임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전환길 대표의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2,500여 표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런 바람에 김문수가 떨어지고, 그야말로 이제 당 대표로 선출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전환길 대표의 뜻을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되고 나서는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러면 그 당시에 작년 8월에 선거할 때 올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없다를 몰랐느냐? 이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그래서 항상 이제 좌파에서 주장할 때 그 극우 세력의 주장이다. 극우 세력의 주장이다. 그때는 중도 외연 확장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나요? 나왔잖아요. 그걸 다 알면서도 전환길의 지지를 받아갖고 표를 가지고 나서 지금은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배신이라고 하는 전환길 대표의 발언을 정말 무겁게 알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김민수나 그다음에 장해찬 같은 측근들을 동원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전환길 대표가 차라리 그런 조건을 걸지 않도록 사전에 소통 관계를 갖다가 과거처럼 긴밀하게 유지하든가. 왜냐하면 아마도 전환길 대표 방송에까지 나왔을 거예요. 장동혁이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걸지 않도록 둘이서 소통을 강화하면서 충분히 전환길 대표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야말로 둘이서 조용하게 끝장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이준석처럼 맞짱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절차 없이 김민수 최고하고 장해찬 부원장을 앞세워서만 얘기하고 본인은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본인이 한동훈과 오세훈이한테 너희들 직을 걸고 나한테 얘기해. 그 공격한 거 똑같잖아요. 주인공이 하나는 장동혁이 자기가 하는 말은 맞고 전현기가 하는 얘기는 안 맞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지금 신동희도 지금 사실상은 이제 당권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동희도 장동혁 대표한테 3일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환길 대표가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진 유튜버가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당 지도부의 방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도 동일해요. 유튜버가 됐든 정치인 됐든 누구 한 사람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도 왜 유튜버로 이렇게 특정을 지어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유튜버로. 전환길 대표는 유튜버이기과 동시에 전환길 뉴스라고 하는 언론의 대표예요. 왜 유튜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프레임을 짜서 격화시키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은 전 씨의 요구에 대한 말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장 대표이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당은 당의 스케줄대로 쭉 나갈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 3인방 김민수, 신동욱, 그 다음에 이제 장해찬이가
완전히 전환길과 요 딱 선을 아니고 아니라 이거 뭐죠? 딱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친한계 박정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얼굴을 확확 바꾸는 중국의 변검이 떠오른다. 지방선거 결과를 회피하고 여전히 우리가 잘못했던 게 아니라 당에서 내분이 생겨서 졌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가정이 아닌가 싶다. 현 장동혁 지도부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윤어게인 세력의 주문, 당내 비판을 어정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김용태 의원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선거가 다가오니까 속마음을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윤어게인 리더십으로는 어떤 공직선거에서도 필패라고 생각한다.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상식과 한참이나 괴리되어 있다는 게 당내 모든 정치인의 생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어게인을 선동하고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김용태 입에서는 이게 최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민수는 말이죠. 어제 지금 이 보수 유튜버들, 보수부 연합, 여기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토론에 출석해서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뭐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중도층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10년 외쳤는데도 그 영역은 넓혀지는 게 아니라 좁혀지고 있다. 고립된 선명성이다. 중도 설득하려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 이 얘기는 전환길 대표의 조건을 싹 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장해찬도요. 뭐라고 했느냐?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지지층 결집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지금부터는 중도나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전략적 인내나 또는 유연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외연 확장이 더 급해. 전환길 대표가 이해하고 있는 세 가지 조건 못 받아들여. 딱 이거지 않습니까? 예. 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게 이제 누구죠? 예, 박정훈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박정하에 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배의철 변호사가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서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는다. 예,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 구치소 안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윤 대통령 오전 5시에서 6시,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 매일 주 야로 두 손을 모으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9일 법치가 바로서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옥중 메시지를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2월 9일 대통령의 접견 소식을 전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며칠간 한파가 몰아쳐 구치소도 정말 추운 날씨 속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나 오늘 오후 접견에서는 날씨가 곧 풀리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늘 자신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국민들을 걱정하십니다. 2월 19일 내란 재판 선고까지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특별히 10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함께 집중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드리는 일입니다. 고초를 겪고 있는 군 간부, 공직자분들, 정직하고 선한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2026년도 1월 14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인용된 글입니다. 오늘 접견에서 윤 대통령께서 매일 기도 시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오전 5시에서 6시,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 매일 주 야로 두 손을 모으고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특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따옴표가 있어요. 19일 법치가 바로서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접견 중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2절입니다.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 지치고 흔들리는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난 중에도 회복을 바라보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실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눈 건강과 관련해 오늘 아침 눈 시술을 받으셨고 항류망막병증으로 오른쪽 눈이 다소 안 좋아지셨으나 왼쪽 눈을 비롯 전반적으로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PS 한파 속에서도 윤 대통령님에 대한 이적죄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법원 앞에 나와 윤 대통령님을 맞아주시고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재판 응원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윤 대통령 이제 건강이 조금 이제 회복됐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2월 19일까지 우리가 윤 대통령 말씀대로 뭐 이 종교에 따라서 믿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은 굉장히 고맙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